KR 105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이는 혼자서 무려 35점을 올렸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고 코트 위에서 그의 공격은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한 세트를 먼저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페퍼저축은행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모마, 강소희, 타나차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비교적 차분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팀은 한 선수가 모든 걸 책임졌고 다른 팀은 여러 선수가 고르게 나눴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적이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이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의 현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이가 폭발했는데도 페퍼는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도로공사는 어떻게 위기를 넘겼을까요? 지금부터 이 경기의 진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1세트를 25대 23으로 가져갔습니다. 점수는 접전이었지만 내용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팀의 공격 성공률은 모두 50% 안팎으로 비슷했고 범실도 나란히 6개씩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승부를 가르기 어려웠지만 랠리가 길어질수록 흐름은 점점 페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디그였습니다. 페퍼는 수비에서 한 번 더 공을 살려내며 공격 기회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공격 리듬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이가 있었습니다. 조이는 1세트에서만 11점을 기록했고 공격 성공률은 80%에 육박했습니다. 타점, 타이밍, 공격 선택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 이건 정말 제대로 터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괴물 같은 출발이었습니다.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이는 세트 후반의 중요한 볼을 모두 책임지며 페퍼의 흐름을 붙잡았습니다. 반면 도로공사의 삼각 공격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강소희와 모마가 각각 5점, 타나차가 4점을 올리며 공격 루트는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이었습니다. 특히 모마는 1세트에서만 범실 3개를 기록했는데 공격 효율은 나쁘지 않았지만 동작 하나하나에서 다소 무거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40점이 넘는 공격을 펼친 여파가 느껴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결국 1세트는 큰 격차의 세트라기보다는 페퍼저축은행이 수비 집중력과 조이의 결정력으로 따낸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2세트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세트를 내준 한국도로공사는 리시브 안정을 되찾았고 공격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모마와 강소희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시작부터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렸고 모마가 이를 주도했습니다. 강소희도 측면에서 힘을 보태며 점수차를 서서히 벌려 나갔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는 2세트에서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무너지자 세터 이원정의 선택지는 크게 줄어들었고 공격은 다시 조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이는 2세트 만에 18점을 올리며 여전히 괴물 같은 결정력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무리해줄 이 옵션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박은서와 박정아의 공격 효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도로공사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마가 꾸준히 점수를 쌓으며 상대 블로킹을 끌어당겼고 그 빈틈을 강소희와 타나차가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공격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면서 도로공사의 공격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결국 리시브에서 무너진 페퍼는 수비 이후 반격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긴 랠리 상황에서도 도로공사가 훨씬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이 2세트는 조이가 아무리 폭발하더라도 리시브가 흔들리면 경기를 지배할 수 없다는 페퍼저축은행의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세트였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한국도로공사는 2세트를 가져가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3세트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경기를 완전히 장악한 세트였습니다. 시작부터 도로공사는 강한 서브로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 라인을 집요하게 흔들었고 리시브가 무너지자 공격 전개 자체가 느려지면서 페퍼는 초반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공사는 모마를 중심으로 한 하이볼 공격에 강소희와 타나차를 고르게 활용하며 점수차를 차근차근 벌렸고 세트 내내 주도권을 한 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세트 초반에는 판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원정의 손가락이 명확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은 또다시 노터치 판정을 내렸고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페퍼저축은행은 분위기를 바꿀 만한 계기를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이는 3세트 동안 25점을 올리며 홀로 분투했지만 박은선은 7점, 박정아는 6점에 그쳤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후속 공격은 성공률과 효율 모두에서 아쉬움이 컸고 공격 루트는 지나치게 단조로웠습니다. 조이가 막히는 순간 대안이 없었고 전술적인 변화 역시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장소연 감독의 대응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모마가 19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강소희는 무려 17점을 보태며 코트 전반을 흔드는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타나차도 10점을 올리며 삼각편대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미들 이지윤이 8점, 김세빈이 5점을 보태며 중앙에서도 든든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전 포지션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도로공사는 3세트까지 가져가며 승부의 흐름을 확실히 자신들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4세트는 경기 내내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세트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페퍼저축은행은 초반부터 강하게 나왔고 조이를 중심으로 도로공사와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조이의 파워와 결정력이 더욱 빛났고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택지는 조이뿐이었고 모든 승부처의 공이 조이에게 향했습니다. 상대 블로커들 역시 이를 이미 알고 있었고 대비는 완벽했습니다. 반대로 도로공사는 위기 상황에서도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마는 하이볼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쌓았고 강소희는 서브 이후 전환 공격에서 정확한 사드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타나차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에 가세하며 3명의 공격수가 번갈아가며 코트를 공략했습니다. 세트 후반 20점 이후에는 두 팀이 점수를 주고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완성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결국 24대 24 듀스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연속 2점을 따냈고 26대 24로 4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1세트를 따내며 기대를 키웠지만 결국 또다시 같은 패턴으로 무너졌습니다. 조이는 무려 35점을 올리는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지만 다른 선수 중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이는 없었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모마 28점, 강소희 22점, 타나차 14점으로 세 공격수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2세트, 그리고 이 경기는 한 선수의 고군분투와 완성된 삼각편대의 차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준 한 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